2022년 8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가구업체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30세 미노드 라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에서 일한 지 4년 9개월 비전문 취업비자 E9 만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국에서 한 번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사장은 그에게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내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돌연 이를 번복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2달치 밀린 임금과 절망뿐이었다. 미노드 라이의 죽음은 우다야 라이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의 전언으로만 전해질 뿐 한국 행정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주 노동자의 자살은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 연구팀의 이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 연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최소 173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누락된 기록이 많아 실제보다 적은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양주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미얀마 출신 마웅마웅도 스스로 3차례 삶을 등지려 했다. 2022년 한국에 와 처음 다닌 직장에서 그는 극심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다. 차별적 폭언이 일상이었고 힘들어도 기댈 곳이 없었다. 마웅마웅은 살아남았지만 만약 목숨을 잃었다면 그의 죽음도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주 노동자가 자살하면 경찰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지만 수사는 타살 여부 확인에 집중될 뿐 그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깊이 조사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 환경이 원인이었는지 밝혀야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은 이주 노동자에게 매우 어렵다. 연구팀은 이주 노동자의 자살이 기록되지 않는 현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동 환경의 정신적 압박과 차별, 이를 완화할 사회적 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2020년 11월 한국에서 당시 25세 외조카 수닐 보렌을 떠나보낸 네팔인 바하두르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며 한숨을 쉰다. 이주 노동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슬픔과 절망은 단지 개인의 몫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가족과 동료,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는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 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주검을 인도받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 결정의 기준은 돈이다. 이주 노동자의 장례 절차는 차별적으로 높은 비용이 든다. 유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딘가에 묻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주 노동자가 숨질 경우 유가족은 기본적으로 안치실 사용료, 소독 및 염습 비용, 운구 비용 등 100만 원 가까운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 준비, 번역 공증 비용, 장거리 이동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러나 애초에 한국에 직접 와서 장례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유족은 많지 않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 등 화장을 하지 않는 문화를 가진 이들은 고국에서 매장을 하기 위해 주검을 보존하는 방부 처리 후 항공 화물로 운송해야 한다. 이 비용은 400만에서 1천만 원에 이른다. 설령 화장을 선택하더라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망 전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유가족이 떠안아야 할 병원비는 더욱 커진다. 주검을 포기하는 일은 간단하다. 유가족이 무연고 사망 처리에 동의하면 된다. 결국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주검은 가족과의 연이 끊긴 채 어딘가에 묻히고 만다. 돈 앞에 한 사람의 죽음마저도 차별받고 있다.